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남친이 경계성 지능장애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쓰니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야 이거는 일단 보고 얘기하죠. 제목: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정말 너무나 멍청합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원제: 남자친구가 경계성 지능장애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글을 쓰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커뮤니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일단 말투도 여기 사용자분들과 많이 다를 테고 또 답변을 많이 받지 못하면 어쩌나 되게 불안하고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이곳에 잘 아는 분들이 모여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용기 내어 글 올려보는 거니까 부디 찬찬히 읽어보시고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고요. 남친과는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는 중인데 이게요.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참 좋고 착하고 가치관이 너무 잘 맞는 데다가 저희 두 사람 모두 너무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던 터라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면서 동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요.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남친에게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이 너무 멍청해요. 사실 연애를 할 때도 뭔가 좀 그렇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그걸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고 그저 뭐 조금 말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런저런 부분이 남들보단 조금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요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단점으로 치부할 게 절대 아니더군요. 해서 답답한 마음이 엄청 커졌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감정적인 지지가 되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잖아요. IQ만 있는 게 아니잖아. EQ가 있다고 하잖아. EQ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점짜리 EQ가 있는 대신에 남들보다 조금은 IQ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어요. 특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용어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아니 그냥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없었죠. 본인이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고 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데 즉 나쁜 게 아닌데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건데 거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흉을 보면 못하나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답답한 일이 생겨도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끙끙 앓았죠. 그런데 이게 계속 살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결국엔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제 제일 친한 친구랑 통화를 하던 중에 그냥 푸념 삼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는데요. 이 친구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경계성 지능장애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뭐랄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저는요 보자마자 아 이게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보면은 언어 등 지적 발달이 늦어 학습 속도가 느림 해당되고요. 이해력, 응용력, 기억력 등이 부족합니다. 남성보다 여성 이거는 뭐 해당 없는 거고 대체로 외향적이지만 차별이나 놀림으로 내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음. 제 남친도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관심사가 넓고 얕은 편. 이것저것 뭐 관심은 가지는데 못합니다. 신경성이 낮아 밝고 긍정적이지만 상처를 많이 받을 경우 부정적으로 변함. 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정말 한없이 꽁해져 버리죠. 여기서 3번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빼고 그 외 나머지는 모조리 해당이 됩니다. 완전 정확하게요. 물론 야 네가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해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일화 몇 가지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키친타올 한 장만 뜯어달라는 부탁 하나를 진짜 몇 번이고 못 알아듣고 크린랩, 쿠킹호일, 전국엔 베이킹용 유산지까지 뜯어가지고 차례대로 하나하나 가져온 적이 있는데 저는요 이게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같이 청소를 할 때 거실 바닥 물걸레질을 하는데 밀대 바닥에다가 걸레를 부착시키는 게 아니라 밀대 위에다 걸레를 올려놓고 하더군요. 즉 뭐냐 결국엔 밀대와 바닥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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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이 되는 거죠. 요리를 전혀 아예 못합니다. 라면 끓이기는커녕
계란도 못 깨는 사람은 저도 인생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재료 양을 맞추는 건 고사하고 계량컵조차 사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포기를 했습니다. 학습이 안 돼요. 옷장 정리, 빨래 널기, 개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탁기 사용은 아예 불가능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 안 돼요. 학습이. 야, 사람이 그걸 어떻게 못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젖은 빨래가 겹겹이 꾸깃꾸깃한 상태로 빨래대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걸 보는 제 마음도 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걸 보면. 아니, 욕이 나오죠. 평소 맞춤법을 종종 틀립니다. 그것도 엄청 쉬운 거. 제가 교정을 해주긴 하는데 그냥 계속 똑같은 걸 또 틀려요. 거기에 몇몇을 제외하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남이 하자는 대로만 해요. 방향을 구분 못하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이런 걸 구분 못합니다. 공간 지각 능력, 지도를 보는 능력이 없어요. 다행히 아직 면허는 없지만 운전을 배운다 해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절대 못 딸 것 같아요. 영원히. 저희 집 현관문이 조금 들어당기면서 열어야 잘 열리는데 매번 진짜 한참 동안을 못 열어가지고 밖에서 낑낑거리고 그러다가 제가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열어줘요. 코시국에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는 중인데 훗날 이 시기가 지나고 자기 혼자 집에 들어올 때 그땐 어쩌나 싶고 진짜 이래저래 많은 걱정이 됩니다. 문을 못 열어요. 문을. 그리고 코로나 하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이 사람은요, 마스크를 매번 거꾸로 씁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저에게 다가와 물어보죠. 나 똑바로 썼어? 이렇게요. 아니, 이거는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코 모양을 고정시키는 그 철사 있는 부분 있죠, 위쪽. 그거를 반대로 턱 쪽으로 향하게끔 쓰는데, 아니, 그냥 쓰기 전에 딱 한 번만 눈으로 보면 확인하면 되는 거를 도대체 왜 그걸 못 보나 싶고, 힘드네요, 정말. 또 본인이 했던 말을 한 10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창에서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즐겨찾기를 저장한다거나 파일을 만들고 옮기고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등등등 이 대부분의 기능들을 아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돌발적인 혹은 익숙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변형이 가해진 상황이 오면 그냥 어버버하고 전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해요. 평소 어떤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성격인데 스스로 어떤 일의 질서나 방법을 세워야 하는 일은 전혀 해내지를 못해요. 아니 아예 시도조차 안 합니다. 시도조차. 거기다가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이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못하고 반드시 저에게 물어오죠. 하나하나 모든 걸. 물론 저도 이 사람이 뭔가를 저에게 물어올 때나 또는 위에서 말한 것들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면 천천히 하나씩 다 알려주곤 있지만 이게 소용이 없는 게 결국에 몇 분 혹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물어오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거요 진짜 사람이 지쳐요. 사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방에 들어와 베시시 웃으며 또 그렇게 무언가를 물어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연애할 때는 이런 생각 진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어수룩해도 한없이 착하고 잘 맞춰주고 배려심 깊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가끔 이래저래 잘 모르는 게 보이긴 했지만 누구라도 그냥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분야는 잘 모를 수 있는 거니까 그 어떤 의구심도 들지 않았고 그런 만큼 별다른 문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그래요. 제가 먼저 주도를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등등등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더 그랬죠. 하나 길치인 게 처음에 좀 의아스럽긴 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도 있는 증상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연락 정말 잘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그저 좋게만 보였습니다. 비록 대학을 못 나왔지만 굳이 거길 나와야 한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았고요. 그냥 본인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겠거니 했었죠. 참고로 이 사람 직업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분명 믿기 힘드실 거라는 거 잘 알아요. 이 글과 뭔가 좀 안 맞는다 싶으실 텐데 사실 저도 그게 참 의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전의 학교 생활과 성적 등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요 엄청 친한 친구는 없는 상태고 나이가 26 넘을 때까지 여기저기 알바를 전전하다가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를 만나기 직전에 고급 공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 사람이 적성을 못 찾으면 좀 늦게까지 방황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구체적인 매뉴얼이 딱딱 정해진 일이니까 배우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일들에 비해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 해낼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갔었나 봐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살았으니까 저는 그저 자기 일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만 들었던 거죠. 여하튼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 제 친구가 자기 직장 내 팀에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긴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이건 뭐 웃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경계성 지능장애인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특화되기도 하고 또 사회성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남친의 경우 특화된 부분이 바로 사회성인 것 같아요. 대화할 때 말투도 그렇고 배려심도 그렇고 또 공감하는 이런 능력들 부분들 보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착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나 혹은 직장에서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 저처럼 일주일에 몇 번 데이트하면서 만나면 그냥 배우는 게 좀 느리고 안 해본 게 좀 많은 듯 보여도 너무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단점 진짜 그 누구도 캐치해내지 못할 겁니다. 사니까 아는 거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이 사람 정말 착해요. 누구보다 순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할 지경인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고 있는 중이며 코로나 끝나고 둘 다 경제적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즉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아야겠다 싶으며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량 조절 실패해가지고 이게 나눴는데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